꽃팡새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신동면 사상리 시골 사냐입니다.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비석 하나 써 있습니다. 비석에 적힌 것은 간단하게 군신. 군신이라면 군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군신, 백인기 장군 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 반란 사건에서 읽다가 이 비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수에는 국군 제14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폭동이 공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14연대 안에도 공산당의 군인들 중에서도 압력하겠단 말이죠. 좌익분자들. 그들과 남로당이 지령을 받은 반란군들이 합해서 제주도 폭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4연대를 토벌군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공산세계가. 물론 종국에는 남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에 군 세력은 지역에 있는 좌익 세력과 힘을 합해서 며칠 사이에 여수, 순천 장악하고 그 세력이 광양, 남원, 전주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광주에다가 반란 토벌 전투 사령부를 성취하고 5개 연도를 출동시킬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공산 일컬어 지리산 토벌 작전이 있겠죠. 이로 인해서 반란군도 토벌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양민들이었습니다. 많은 희생을 했죠. 오늘까지 민족의 비극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들은 소설화되어서 대하소설까지 나왔습니다. 혹은 토벌군 편에서 혹은 반란군 편에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소설가 조정래 태백산맥 있지 않습니까? 15권입니다. 이병주의 지리산 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의 남북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화 및 여러 가지 토벌군과 반란군 사이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조정래 태백산맥 15권을 다 읽었습니다. 압축된 상황인 남북군은 2권은 카를 타고 한국 갈 때 다 읽었습니다. 이 사건 중에 한 사람이 백인기 중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백인기 중령은 군산에 있는 12연대장으로 있었던 중령입니다. 당시 나이가 25살인데 중령이 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전주 출신으로서 일본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되면서 나와서 국군 군사영어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소위를 임관하고 계속해서 잘 이제 성장했겠죠. 그래서 중령까지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결혼하고 난 뒤에 1년 7개월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토벌군대가 되어 토벌 12연대를 가출해서 책임자 되는 백인기 중령이 앞서서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모든 연약한 그 부한 상태 때문에 무전기가 도축이 되어서 백중령이 온다, 일개 헌병소대를 대동하고 여수로 온다 하는 것을 사전에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좌익 세력이지. 그래서 100여 명의 반란군이 집중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흩어지고 죽어. 백중령도 상황을 판단하고 도저히 탈출하고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포로가 되면 온갖 모진 고문만이 아니라 연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국군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가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연대장이다. 근데 내가 죽고들랑 내 시체를 감추었다가 내일 국군이 들어오면은 인도에 달라 유언을 남기고 대나무 숲에서 권총 자결합니다.
다음날 국군에서 시신을 인수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이 백인기 장군 전적비를 세운 것입니다. 나는 그 전적기 자사보다도 죽기 전에 남긴 두 가지 시를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했습니다. 톱을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전. 그때 선 출사표가 있습니다. 진순대화랑이라 제목이 그랬습니다. 백두산의 눈을 볼 수 없으나 한라산의 아지랑이 모습이 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누가 볼 수 있겠는가. 38선이 끄며 조기 얼음에 빠져있네. 남아가 20세라 분발하여 일어날 때다. 분골쇄신 노력하여 무도를 연말하리. 돌진 돌직 오직 돌진이다. 관 속에 들어간 뒤에 청사회가 평가하리라. 나를 적정한 사람이라. 이런 글을 25살에 이런 조국관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죽을 때는 중령이었지만 나라에서 대령으로 올려줬고, 비석을 세울 때는 동네 사람들이 대령 정도가 아니다. 장군으로 올리자. 거기다가 군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군의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군신 백인기 장군 전적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미망이는 22살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떠나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 이름이 성흠인데 아들 성흠이에게 주는 글. 남아 대장부로서 뜻을 세워 군문에 들어 명령을 받고 출정에 오르는 날 너는 엄마의 팔을 베고 고이 잠들었구나. 나는 너에게 남아가 지킬 3가지 교훈을 남기노니 즉 옳은 것을 보고 실행하지 않음이 경계고, 둘째로는 친구를 생각하되 사랑하지 않음을 경계하고, 세 번째 자신을 반성하고 고치지 않음이 경계의 3번째다. 너 중성흠이는 이를 경계하여라.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있게 자기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했다는 것. 겨우 미망이는 22살이고 아들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산하우이 죽은 후에 대령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장군이라 이름 호칭하는 것은 참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25세 장군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나에게 마음에 있는 것은 아들에게 남긴 삶의 기준 3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서도 실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라는 거죠. 친구를 생각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그런데도 고치지 않고 그건 더 나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신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 이게 장군이 아들에게 주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반성을 합니다. 잘못됐구나. 그러나 반성을 하지만은 내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고치지 않음을 잘못된 것이다. 날마다 반성하면서 고쳐나간다면 내 주위와 교회, 사회도 훨씬 더 밝아질 줄 압니다. 백인기 장군을 기억하면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이 명제를 다시 기억을 하십시다.